네, 안녕하세요. 짠천TV 장천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게스트분 없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릴 시간으로 조용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좀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송모 씨의 사연인데, 저는 지금 25살이고 17년 전에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연자분이 7, 8살 때쯤에 그 당시에 어머님이 외도하셔가지고 부모님이 이혼하셨대요. 처음에는 엄마가 양육권을 갖게 되어서 저랑 여동생이랑 같이 어머님이랑 살게 됐었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동생이랑 제가 갑자기 친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은 이혼하면서 성인 될 때까지 이제 엄마가 저와 동생을 키우겠다는 조건으로 한 4천만 원 정도를 받아갔대요. 양육비로. 또 추가로 얼마나 더 받았는지는 모르겠대요. 그런 상황인데 엄마는 금방 약속을 지키지 않고 못 키우시겠다면서 다시 이제 이 사연자분과 동생을 아버님한테 보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받아가신 양육비를 다시 돌려받지도 못했고 그 이후에 어떤 양육비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저와 동생은 친할머니, 아빠 이렇게 넷이 살고 있습니다. 아빠는 이혼 후에 저희를 만나지 못한다는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다니던 대기업도 그만두고 저희와 떨어져 사는 동안 정신과도 다녔어요. 엄마는 지금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아이도 낳고 너무 잘 살고 있지만 아빠는 퇴직금과 전 재산을 엄마에게 주고 받지 못해서 여러 회사를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사를 반복하고 그래서 노후 준비도 못하고 살고 있어요. 성인이 된 지금 저희에게 상처만 준 엄마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요. 오래전 부모님의 이혼이지만 제가 엄마를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싸우면 진짜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잖아요.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너무 무섭고 싫고. 근데 이제 이분은 외도로 이제 이혼까지 하시고 결국 이제 엄마가 키우겠다고 하셔가지고 가셨다가 또 다시 못 키우겠다고 보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잘 극복하시고 이제 좀 잘 살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엄마를 고소는 형사적으로 고소하는 거라서 일단 고소는 아니고 엄마를 상대로 이제 뭐 손해배상이나 아니면 과거에 대한 양육비 청구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이제 바꿔서 대답을 해드릴게요. 일단 양육비라고 하면 판례상으로는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한쪽 분이 이제 어머님이라고 할게요. 어머님이 키우시기로 하고 양육비를 이제 뭐 얼마씩 받기로 했는데 이혼한 그 전 남편이 양육비를 하나도 주지 않아요. 주지 않고 성인이 됐어요. 애기들이 성인이 됐는데 나 과거에 양육비 못 받은 거 청구할 수 있냐 이런 판례가 있었는데 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결론이. 그러니까 일단 결론적으로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사연자분의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게 따로 여기에 이제 뭐 재판으로 이혼하셨단 말이 없는 거 보니까 협의로 이혼을 하신 것 같아요. 협의 이혼을 하시면 원래는 양육비를 이제 뭐 월 얼마씩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그 이혼 신고서 같은 합의서에 다 써요. 양육비가 얼마를 지급했는지 그 금액까지 써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걸 아시죠? 소멸시효가 뭐냐면 채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야 갚아라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긴 시간 동안 보호할 수는 없다. 이게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소멸시효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협의 이혼을 하는데 금액을 월 얼마씩 주기로 하겠다라는 양육비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정해진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생각보다 짧아요. 3년이에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청구를 못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 뭘 해놨다거나 아니면 뭐 소송을 걸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면 3년이 지나면 청구 못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이혼을 하셨고 월 30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2021년이니까 2018년 것까지는 청구를 못 한다는 거죠. 이미 소멸시효가 끝났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연자님의 사연에서는 월 얼마씩 주기로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너가 키우기로 했으니까 4천만 원을 줄게. 그리고 데려갔는데 그 어머님 분이 뭐 키우시겠다 해서 돌려보내신 거잖아요. 4천만 원도 안 돌려주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협의 이혼은 협의 이혼이지만 양육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럴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없어요. 왜냐면 소멸시효도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채권에 적용이 돼요. 소멸시효는. 예를 들어서 제가 형님한테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그 빌리면 대여금 채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1,000만 원인 거잖아요. 그 1,000만 원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이 가요. 그런데 내가 백지 수표를 빌렸어요. 뭐 어떻게 쓸지 아무것도 모르고 또 어떻게 쓴지도 내역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그 소멸시효는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없는 거지. 아예 채권 자체가 정확하게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 이제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해서 월 얼마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멸시효가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도. 그래서 전체 기간에 대해서 이혼을 하신 그 시점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형제가 둘이라고 했으니까 첫째, 둘째 다 첫째, 둘째 다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이제 산정을 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청구를 하냐면 대법원에 양육비 산정표가 있어요. 기준표가. 예를 들어서 부부 양방의 소득을 합쳐서 얼마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얼마,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표가 있기 때문에 그 표를 적용을 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청구하면 돼요. 이 상황에서는 소멸시효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기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연자한테.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4,000만 원 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양육했던 그 기간 동안에 양육비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또 돌려받을 수 있어요. 돌려받아야죠 당연히. 부당이득이니까 이분은. 그것도 추가로 할 수 있다. 어쨌든 사연 자체는 안타깝지만 제가 볼 때 양육비는 청구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어머니에 대한 그런 뭐 화들이 남아 있으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라도 좀 사연자분의 기분이 풀어질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한테 소송을 걸어서 양육비를 받아내셔라 라고 말씀을 오늘 이렇게 사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네. 사연을 보내주시는데 또 딱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저의 그 짠짠TV를 구독하지 않으시거나 저의 인스타를 팔로우하지 않으시면서 보내시면 제가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안 하셔도 되지만 마음이 아프니까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는 그런 건 그런 거는 못 하겠지만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고 많이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더 좋은 사연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